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분석 상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분석 상담 방법은 의뢰받기 전에 상담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권리분석에 대해서 문의를 왔다. 고객분들이 전화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경매 물건을 보고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우리 경매 사이트를 열고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어느 물건을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건 번호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인지 그걸만 들어서는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때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래서 경매 사이트를 열어서 사건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했을 때 이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문의한 물건의 그 주소, 그 다음에 소재지 있죠. 그 다음에 감정가와 최저 경매 금액, 그 다음에 이 경매 대상. 경매 대상이 뭐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또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일부만, 지분 경매 이런 경우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대상, 그 다음에 입찰 일자, 언제 입찰을 하냐? 입찰 일자가 언제냐? 뭐 내일인 거 촉박한 거 같은 경우는 좀 사실상 컨설팅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경우 이걸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입찰 일자를 보고요. 자, 그러면 문의한 물건에 대해서 주소와 감정 금액이 얼마고 현재 유찰됐고 얼마에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경매 대상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그리고 입찰 일자는 언제인지, 요 정도 순으로 빠르게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물건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초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초권리관계라는 거는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등기부상의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차가 있으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정도가 기초권리관계의 확인입니다. 그럼 등기의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데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다 외우지 못해도 우리 유료 사이트에는 이런 말소기준 권리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으면 제일 먼저 근저당권 하나은행 여기 예시를 봅니다. 여기 말소기준 권리라고 써 있죠. 자, 요 말소기준 권리가 2006년 6월 1일 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관계, 임차인이 유무와 전입일자를 하는데 임차인이 있냐 없냐? 법원 조사를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 보니까 2008년 11월 26일 이 누구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 2006년 6월 2일 이후에 전입된 2008년 11월 26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경우고 인수권리가 없어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인수권리가 있어 보이는 경우를 보면, 자, 말소기준 권리를 보니까 여기 요 사건 같은 경우 하나은행 2018년 4월 25일 날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데 전입일자는 언제 보니까 전입일이 2012년 10월 31일 날 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대항력이 있어 보여서 만약에 이종만이가 임차인이라 그러면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죠. 예, 인수하게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 보일 때 기초권리관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 보고 임차인의 유무와 전입자를 확인한 후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인수권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 정도만 보시고 설명을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인수권리가 없어 보이는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본 물건에 대한 정확한 권리 분석과 예상 약찰권은 의뢰해 주시면 조사 분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해드리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전화 한 통화 받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상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인수권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하냐?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이종만이 있는데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진정한 임차인인지 확인 후 입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물건에 대한 정확한 권리 분석과 예상 낙찰가는 의뢰 주시면 분석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상담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상담 요령 및 유의사항을 보면 우리가 경매 물건은요 모두가 조사해 놓고 문의 오면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의뢰를 주시면 그때 의뢰를 받고 나서 조사 분석을 하는 원칙입니다. 의뢰를 받고 나서 조사. 불특정 다수인이 문의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도 없고요. 설사 자세히 알고 있다 해도 이 내용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사실이죠. 이 내용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조사하기 전에는 잘 모른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이 사람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할 건 없고요. 상대방의 설명도 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경매 컨설팅은요 항상 의뢰비를 받고 진행해야지 시간 낭비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의뢰비를 우리가 회원가입비로 기본 30만원, 부가세 별도 33만원을 받는데 뭐 어떤 데는 20만원, 22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거를 받고 진행해야지 우리가 현장도 가고 또 거기서 조사도 하고 권리분석 보고서도 만들어서 브리핑도 하는데 이러한 시간과 노력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하다가는 만약에 이렇게 의뢰비를 받지 않고 조사해서 다 갖다 줬는데 고객이 뭐라 그래요? 딱 이거 생각해 볼게. 안 할래요. 잃어버리면 헛수고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칙을 새기셔야 돼요. 원칙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도로만 의뢰받고 열심히 시간 내서 분석하고 현장으로 갔다 와서 보고서 만들어 브리핑 해주는데 상대방이 생각해 보겠다 안 하겠다라고 할 경우 아무런 대가도 없이 헛수고만 하는 꼴이 되죠. 또한 의뢰 시에는요 의뢰비를 받고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의뢰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